안녕하세요, 찐사TV입니다. 스리생 드라마를 보면서 리뷰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드라마에 몰입해서 큰일입니다. 대학병원 생활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그럼 8화 리뷰 보러 가시죠. 수술은 몇 시에 하나요? 수술 시간을 아직 못 들었어요. 수술 시간은 전날에나 알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입원하시면 주치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맞다. 알겠습니다. 대학병원은 하루에 수많은 수술이 진행됩니다. 환자분들은 항상 본인이 수술을 몇 시에 받게 될지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부분 수술이 전신 마취이고 그렇게 되면 수술 전날 12시부터 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못 먹기 때문에 수술방에 늦게 들어가게 되면 오후까지 굶어야 해서 힘들고 초조해지죠. 수술실은 마취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날 마취과에서 종합적으로 다음날 어떤 과가 얼마나 걸리는 수술이 몇 개나 있는지 등등의 스케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방을 배정해 준답니다. 그래서 각 과가 수술방을 배정받으면 그제서야 담당 집도의가 수술 순서를 결정하죠. 원칙은 없지만 주로 금식을 오래 못 참는 아기들이나 나이 많은 고령 환자의 수술을 먼저 하게 되고 높으신 교수님의 수술을 먼저 하기도 하며 수술방에 있는 고가의 수술 기구들을 매번 옮길 수가 없으니 어떤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수술이냐에 따라 수술 순서가 결정됩니다. 정말 많은 걸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대학병원은 대부분 전날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의 수술 시간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앞 수술에서의 예기치 못한 이벤트 등등으로 딜레이 될 수 있죠. 환자분들이 매번 수술 예정 시간을 미리미리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시스템상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요. 까지 휴가 냈어. 과장님이 그래도 오케이 해주셨네. 이번 주에 수술 많아서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겨울이가 그동안 휴가를 거의 안 썼더라고. 과장님도 겨울이니까 그러라고 하셨고 금요일 아침 일찍 출근하겠다고 했대. 그러니까 바로 오케이. 금요일에 수술이 많거든. 의사는 윗년차들이 많을수록 휴가를 함부로 낼 수 없습니다. 휴가를 아무도 금지하진 않지만 분위기상 어렵죠. 수술이 많이 잡혀있는 날 혼자 휴가 간다고 할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주로 레지던트 휴가는 담당 교수님의 해외 학회나 휴가 등과 같이 세트로 같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정겨울 선생도 금요일 수술 많은 날 아침에 복귀한다고 하니 윗 교수님도 흔쾌히 오케이 했다고 하셨죠. 레지던트도 이런데 하물며 교수님들도 더 높은 교수님의 일정을 맞춰 눈치를 봐가며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휴가는 1년에 10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환자 타는 징크스? 그런 거 있어요? 있다면 족보에도 나와 있는 아주 전통적인 징크스? 그 정도? 그게 뭔데요? 아래 연차가 돈 주고 산 과자나 음식 그거 하나라도 먹으면 그날 당직에 환자가 홍도야, 이거 혹시 네가 산 거야? 주로 음식이나 간식들은 선배가 사주죠. 하지만 저희는 후배가 사준 음식을 먹으면 환자가 몰려온다 라는 족보는 없었어요. 다만 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금기가 있었죠. 저도 인턴 때 뭔 모르고 응급실에서 오늘 환자가 너무 없어서 좋아요 했다가 스테이션에 있던 간호사 선생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모두 다 저를 쳐다봤던 경험이 있어요. 당직은 복불복인 게 어느 날은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한숨도 못 자게 바쁜 날이 있어요. 대학병원에서의 당직과 오프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규 시간이 있어요. 정규 시간이 끝나더라도 동의서를 받고 다음날 수술을 준비하고 다른 서류 작업 등등의 일을 마치면 대략 9시에서 10시가 됩니다. 오프는 이 퇴근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인 거죠. 즉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는 게 오프라는 개념입니다. 하루를 온전히 쉬는 직장인 오프와는 다른 개념이죠. 당직은 정규 시간이 끝나도 병원 내 당직방에서 입원 환자나 응급 환자 콜을 받으며 대기해야 합니다. 환자가 엄청 많이 올 경우 자연스레 밤을 꼬박 새게 되고 밤을 새게 되면 다음날 쉬는 게 아니라 정규 근무를 계속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당직 때 환자가 많거나 응급수술이 많으면 그 여파가 며칠은 갑니다. 어제 당직이라고 밤을 샜다고 빼주는 건 없어요. 쉽게 정리하면 당직은 병원에서 콜을 받으며 남는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며 오프는 집에 가서 잠을 편하게 자고 오는 것입니다. 콜폰 벨소리를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해놨다가 그 노래가 제일 싫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새벽에 단잠을 깨는 노래가 좋아질 리 만무하죠. 길 가다가도 우연히 다른 사람의 벨소리가 내 콜폰 소리와 같은 거라면 움찔움찔 하기도 해요. 많이 피곤하구나. 자, 내가 깨워줄게. 얼른 자. 네.
당직실에는 주로 2층 침대가 있어요. 주로 퐁당퐁당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당직을 쓰기 때문에 내 침대는 이거 라고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층 침대는 당직 중 새벽에 단잠을 자다가 응급콜이 오면 급히 나가야 되는데 2층 침대에서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2층은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주로 2층 침대는 옷들이 널브러져 있는 짐칸이 되곤 합니다. 이쪽 침대를 보시면 맞죠? 다만 영상에서와 같이 콜을 받아도 바로 안 내려가도 되는 윗연차가 주로 2층을 씁니다. 윗연차는 아랫연차가 콜을 받고 가서 일을 처리하다가 윗연차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콜을 계속 받으며 틈날 때마다 잠을 자기 때문에 침대에 머리만 대면 골아떨어지는 동료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콜을 고는 동료들도 많았어요. 니들 주세요. 뇌수종이란 쉽게 설명해서 뇌와 척수에 존재하는 뇌척수의 양이 뇌 쪽에 많아진 겁니다. 전편을 보시면 유연석 엄마의 걸음걸이 때문에 파킨슨병 또는 치매가 의심된다고 했는데 아니었네요. 뇌척수의 양이 많아지면서 다른 뇌 문제들을 일으킨 거였어요. 그래서 뇌척수의 양을 조절하는 치료를 받으면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석 엄마는 치매가 아닌 것에 오히려 좋아하고 있어요. 이렇게 새우처럼 허리를 굽은 모습을 취해서 허리에 바늘을 꼽아 뇌척수액을 빼주는 방법으로 치료 및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 척수천자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나오는 기초적인 프로시저라서 최송화 교수님은 뒤에서 보고 있고 레지던트가 시행하고 있죠. 전편 리뷰에서도 말했듯이 교수님이라고 모든 프로시저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시저를 가장 많이 하는 이 레지던트가 척수천자를 제일 잘하는 거죠. 너 그거 입고 잘 거야? 엄마 이거 엄청 편해. 잠옷으로 딱이야. 대학병원에 들어가면 개인용 당직복을 여러 벌 주는데 생각보다 엄청 편해요. 하지만 과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는 당직복을 정규 시간에는 못 입고 구두와 넥타이를 꼭 해야 하는 과도 있습니다. 특히 수술하는 과들이 그래요. 어쨌든 당직복은 엄청 편하기 때문에 잠옷으로 딱이에요. 저도 지금 당직복을 잠옷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못 진짜. 죄송합니다. 인턴 선생님이 뭐 또 실수하셨어요? 추미나 선생님 위경련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거 전공의 단톡방에 올려야 되는데 오비지아의 전체 톡방에 올렸어요. 교수님들 다 들어와 있는데. 오, 카카오톡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단톡방이 생기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인턴과 1년차 방, 인턴과 1년차 2년차 방, 인턴과 1년차 2년차 3년차 방, 인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교수님 방 등등 이렇게 단톡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 카톡을 하면 다른 방에 잘못 노티라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저 의사는 폰만 만지고 있나? 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상은 엄청난 타자로 여러 가지 일들을 윗연차들에게 보고하는 중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오늘도 스리생 짧은 리뷰를 해봤습니다. 신경외과 교수지만 본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왔는데도 얼굴 볼 시간이 없던 최송화 교수를 보니 마음이 정말 짠했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리뷰를 하였기 때문에 대학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화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